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 최나귤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경찰이에요.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데 남편 좀 바꿔주세요. 자,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내 조 씨라는 걸까요? 경찰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경찰이에요. 전화 끊지 마세요. 하지만 순간 연결이 뚝 끊어버렸죠. 여러분, 남편 최나귤 씨 그리고 아내 조영숙 씨 이들 부부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시간은 그날로부터 8일 전인 2007년 4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7세였던 최나귤 씨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같은 회사 직원 백 씨를 만났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업무 서류를 주고받은 뒤에 헤어졌다고 해요. 이때 사장 최 씨가 나중에 내가 공장 들릴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란 점입니다. 그날 저녁 7시 46분 먼저 공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백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니까 사장 최 씨인데요.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대신 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한편 같은 시각 이 최 사장의 아내 52세의 조영숙 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8시 20분쯤 직원 백 씨가 전화가 오기를 사장이 부탁한 회계장부가 있는데 이걸 좀 직접 받으러 공장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한 9시쯤 됐을 무렵 직원 백 씨는 공장에 온 아내 조 씨에게 장부를 전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를 마지막으로 아내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면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부가 사라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실종 신고는 무려 4일이 지나서야 접수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이 부부의 실종 사실을 금방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뒤늦게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가장 먼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회사 직원 42살의 백 씨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최 사장 부부가 실종되기 전에 두 사람 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직원 백 씨잖아요. 조사에 들어갔는데 백 씨가 말하길 부부에게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이후에 백 씨의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무엇보다 사장 부부가 실종되던 날 오후 자기는 공장에 있던 중이었고 또 분명 최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통화까지 했다. 그렇기에 아내에게 장부 준 거고요. 기록을 보니까 실제 통화 내역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백 씨가 적어도 이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알리바이로서 입증이 되는 셈이죠. 한편 경찰은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조영숙 씨가 실종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공장 근처에 내린 사실까지는 확인했어요. 근데 이후에 공장까지 제대로 도착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근데 직원 백 씨가 분명 아내에게 장부를 건네줬다고 했잖아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직원 한 명도 공장 마당에서 저 아내 조 씨 봤어요 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후에 조 씨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걸까요? 그런데 부부 중에 이 남편 최나귤 씨의 흔적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포착됩니다. 4월 23일인데 그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로 그날 부부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경찰이 좀 뒤지게 돼요. 그러다가 화단에서 최 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겁니다. 이후로 경찰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4일 후인 27일 날 띠리리리 핸드폰이 울리더니 아내 조 씨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둘이 같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게 의도한 걸 수도 있고요.
전화는 금세 끊겼는데 다행히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발신지를 찾아내요. 보니까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기지국 인근. 갑자기 울산이 등장하죠? 그래서 경찰이 가서 주변의 CCTV를 다 뒤져보는데 아내 조 씨의 모습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3일이 지난 4월 30일, 이번엔 아내 조 씨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는 부처님한테 갈 테니까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정작 조 씨와 이 전화를 받은 친구가 그렇게까진 가깝지 않은 사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전화를 하면 정말 내 아이들을 자주 받고 잘 아는 절친한테 했겠죠. 자녀를 부탁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발신지는 경주였고요. 그렇게도 6일이 지나고 2007년 5월 6일, 이번엔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아내가 남편 핸드폰,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던 남편 핸드폰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내용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조 씨, 아내의 두 아들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뚝 끊어버리는 기묘한 통화가 이어졌죠. 그녀의 휴대폰은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그 곳곳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종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의 전단지가 쫙 깔렸죠. 근데 이상하게도 목격담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울산, 경주, 대구 막 여기저기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어떻게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지? 과연 그 전화의 목소리는 정말 조 씨였을까요? 한편 경찰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특히나 남편이 그 회계장부를 아내에게 주라고 했던 게 영 이상하잖아요. 뭔가 혹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도피를 택한 건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죠. 무엇보다도 아내 조 씨는 실종되기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고 오랫동안 외출이요?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 최낙일 씨도 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도주한다? 도피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남편 최 씨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급하게 감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뭔가 미리 대비라도 한 듯 그 안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분명 여기까지 누가 운전하고 왔을 텐데 왜 아무것도 감식되지 않냐고요. 자, 이로써 이 부부 실종 사건이 강력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한편으론 아내 조영숙 씨의 핸드폰은 범인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주변 가족들은 처음부터 범인이 지인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는데요. 조 씨가 실종된 후에 막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왔잖아요. 근데 이때 조 씨의 친오빠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니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아들들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씨의 오빠가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아니 왜 아들들한테 전화를 안 할까? 라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갔습니다. 이건 가까운 곳에서 범인이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실종 부부의 주변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수상한 정황이 있는 몇 명이 떠오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남편과 사업관계로 얽혀있던 이 씨. 그 당시 경주에는요. 몇십억 단위의 이권이 걸린 토지 정리 사업이 실행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담당하던 개발조합 이사가 바로 이 씨였고요. 문제는 이 씨가 최 사장한테 나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설득을 했고 3억 원이라는 거금이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 토지 개발이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는 돈을 투자했는데 초조해졌죠. 그래서 결국 이걸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관계가 좀 좋지 않아진 거죠.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실종된 최 씨의 차가 경주에서 나왔죠?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추가적인 조사 결과 이 씨에게는 실종 당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또 사실 투자건 역시 최근이 아니라 3년 전 일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씨는 최 사장은 잘 알아요. 하지만 아내 조 씨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경찰이 사실 꾸준히 의심하던 인물이 있죠. 바로 실종 부부의 마지막 목격자 직원 백 씨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알리바이가 탄탄해요. 먼저 사건 당일 직원 백 씨는 남포동에서 최 사장과 차 안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후 공장으로 바로 돌아간 건 아니래요.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다는데요. 그건 바로 백 씨의 내연녀 심 씨였죠. 둘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연녀 심 씨도 같은 진술을 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이 직원 백 씨가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이후 아내 조 씨에게 회계 장부를 넘겨줬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다른 직원이 목격했다. 이 알리바이예요. 자, 그의 알리바이는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부부는 어디 있는 거냐고요. 결국 그렇게 사건은 길을 잃은 채 미제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5년이나 지나버렸죠. 그러던 2012년, 당시 부산경찰청에서는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침 전담반은 최나귤, 조영숙 씨 실종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목격자였던 백 씨의 알리바이,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입증해 보기 시작해요. 우선 백 씨와 그날 만났다던 내연녀 심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수상한 점이 포착됐죠. 보니까 이 심 씨가 그날 오후에 친구와 한 건의 통화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통화를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실종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입니다. 아니, 직원 백 씨의 내연녀가 왜 여기 있냐고요. 우연의 일치? 경찰은 5년 만에 그녀를 소환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러자 결국 심 씨가 털어놓은 말은 놀랍습니다. 사실 거짓으로 백 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줬다는 거예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백 씨와 내연녀 심 씨가 함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약속이 좀 있어서 이따 다시 보자. 얼마간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백 씨가 돌연 핸드폰 하나를 심 씨에게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너 이 전화 가지고 부산 주례동 아파트 단지에 가서 내가 정해준 시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걸어. 이 휴대폰은 바로 최나귤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 씨가 알려준 그 아파트 역시 최 씨 부부가 살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최 사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알리바이 자체가 다 조작된 거예요. 자기가 그 핸드폰 들고 있었던 거고요. 심 씨는 이 백 씨가 시킨 대로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가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을 다시 백 씨에게 돌려줬다는데요. 자, 백 씨가 워낙 의심스러웠지만 지금 심 씨, 그녀도 혹시 공범인가 싶은데 당시 그녀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나체 사진으로 백 씨가 협박을 했기 때문이래요. 어쨌든 재수사를 통해서 백 씨가 최 사장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럼 아내 조영숙 씨는요? 지금 상황이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아내 조영숙 씨를 봤다는 그 직원 기억하시죠? 그 직원도 소환했죠? 여기서도 반전이 등장합니다. 직원이 사실 자긴 조 씨를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백 씨가 주장하는 대로 맞장구를 쳐줬다라고 말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증언을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아내 조 씨는 애초에 공장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백 씨가 이거 회계장부 받으러 오세요 라고 전화로 불러낸 건 맞아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공장 인근에서 지하철에서 하차까지 했죠. 그럼 공장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어딘가에서 일을 당한 건 아닐까요? 자, 이렇듯 범인을 백 씨로 가리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백 씨라는 사람이 사실 평범한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최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거진 동업자나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이 백 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 사장한테 자기의 회사 지분 40%를 팔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나 나나 지분이 있지만 내가 너한테 지분을 팔 테니 너가 전면적으로 사장하고 나는 돈만 챙겨갈게, 이런 얘기예요.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최 사장이 실종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더 황당합니다. 최 사장이 사라지고 나서 백 씨는 자기의 원래 지분을 다시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냈고요. 그리고 이걸 팔아서 2억 원을 챙기게 돼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최 씨 부부 실종의 최대 수혜자가 백 씨였던 겁니다. 2012년 5월 15일 부산경찰청은 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한 발 늦었죠. 이미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두절되고 경찰이 그의 뒤를 쫓고 시간이 지나 5월 17일 마침내 백 씨는 경남 거제시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차에 연탄을 피워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어요. 여긴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세상이 싫어, 너무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종된 사장 부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부부에 대한 실마리를 알고 있는 지금 유일한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낸 겁니다. 결국 경찰은 백 씨가 주식으로 큰 빚을 지고 궁핍해지니까 회사 지분 노리고 최나귤 씨와 조영숙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수사가 5년 만에 시작되면서 뒤늦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죠.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는. 근데 허무하게 떠나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부부의 행방 역시 알 수 없고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건에는 여전히 묘한 미스테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실종된 이후에 열흘 동안 계속해서 걸려온 아내 조영숙 씨의 전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수사에 꽤 큰 혼선을 겪었다고 하던데, 전화를 받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뭔가 좀 기운 없는 여성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범죄 전문가들은 그녀가 조 씨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고요.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요, 사실 친언니나 아들같이 가까운 친족과는 짧은 통화만 했거든요. 자기가 조영숙이 아니라는 걸 들통났던 게 두려웠던 거겠죠. 근데 만약 백 씨가 주범이라면 남자잖아요. 그럼 그에겐 여성 조력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안타까운 추측이지만 이미 최 씨와 조 씨 부부는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결코 수사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요. 공범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부부의 행방 여전히 미궁이고요. 이 사건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